소셜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조소희 기자도 나왔지만 네. 많은 분들이 좀 반가워하실 것 같아요. 직접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인체커로 저랑 같이 안녕하세요. 했었는데. 네. 임경빈 작가고요. 지금은 이제 유튜브 헬마우스 채널의 운영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이제 친정에 돌아오니까 좋네요. 얼마 만에 온 겁니까? 한 6개월 만에? 예. 방송국이 제가 나갈 때는 그 구사옥이었는데 예. 돌아오니까 신사옥이 돼가지고 예. 여기서 일도 못 해보고 지금 뭐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했습니다. 예. 어떤 소식 준비한 거죠? 조작된 자료라면 어떤 네, 내용들입니까? 실제로 방송사의 뉴스 화면을요 캡처해서 자막을 바꾸는 등의 이렇게 예. 굉장히 좀 정밀하고도 황당한 가짜 뉴스들이 퍼져서요. 원래 그게 사실 가짜 뉴스의 정통이었잖아요. 뉴스인 것처럼 포장하는 그렇죠. 게 원래 가짜 뉴스의 시작인데 정밀하게 이제 조작된 자료 어떤 내용들입니까? 조작된 자료라면? 네, 뭐 출신지라든지 아니면 성향이라든지를 이렇게 퍼뜨리는 자료를 본인들의 의도대로 가짜 뉴스를 만들고 있는 거군요. 네, 사실은 뭐 이렇게 이 사람 이름만 바꿔서요. 뭐 어떠한 흉악한 범죄자라도 넣으면 특정하게 혐오할 수 있게 이렇게 좀 길을 터주는 것 같습니다. 특정 지역이나 특정 인물에 대해서 네, 이제 공격을 하기 위해서 가짜 뉴스를 만드는 현실이군요. 네. 알겠습니다. 두 사람이 같이 진행을 하시는 네. 거죠? 네. 예,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금만 안으로 오시면요. 네, 네. 저희 채널보다 더 유명하신 임 작가님이 나오셔서 성구스럽습니다. 네, 해보겠습니다. 예. 서복현 앵커가 저를 오랜만에 보셔가지고 좀 쑥스러워하시는 것 같아서 네. 이제 자주 좀 인사를 드려야 되겠다 네. 그런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 네. 저희는 오늘 온라인 가짜 뉴스가 어떻게 혐오를 퍼뜨리는가 바이러스처럼 퍼뜨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먼저 특정 지역 출신이다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제가 이게 이제 두 가지 주제를 정할 때, 네. 오늘 이제 저희 시청자분들은 사실은 굉장히 좀 수준이 있으시거든요. 그럼요. 네. 뉴스의 이 양지를 주로 이제 보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네. 이 음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잘 모르십니다. 아, 그렇습니다. 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거를 어떻게 속지? 그러니까요. 이런 생각이. 이거에 속나 사람들이. 사실 네. 제가 그런 비유를 자주 하는데 네. 그 원룸에서 네. 생활을 하다 보면 네. 항상 이제 청소하는 데만 청소를 합니다. 그 책상 위라든지 네. 뭐 잘 보이는 데만 청소를 하다 보니까 눈에 안 띄는 그 음지에서는 네. 버섯이나 곰팡이가 자라고 있는 거를 몰라요. 네. 저희 시청자분들도 사실은 음지에서 도대체 이런 저열한 이슈들이 네. 가짜뉴스가 생산돼서 퍼지고 있다는 사실 잘 모르실 텐데 네. 사실 오늘은 제가 이런 충격적인 얘기를 좀 전달해드리면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 우리가 좀 더 경각심을 가지고 볼 필요가 있다. 네. 이런 설명을 좀 드렸으면 합니다. 맞습니다. 실제로 그 곰팡이가요 피부병을 일으키기도 하잖아요. 그럼요, 네. 예. 그래서 이런 이걸 누가 보겠어, 누가 믿겠어 하는 것도 믿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저도 엄청 깜짝 많습니다. 놀랐습니다. 네. 먼저 살펴보면요, 네. 이게 이제 다른 지상파 방송사의 뉴스 화면을 교묘하게 캡처해서 전라남도 남원 출신이다. 일단 남원시는 이제 전라북도에 있는데 네. 그것부터 꼼꼼하게 틀리고 시작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네, 잘 굉장하네요. 보시면 네, 이게 뭐 이제 한국지리. 지상파 방송의 뉴스 화면에 밑에 달린 그 녹취록인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네. 잘 보면 그런 척하는 거지만 사실은 어떤 지상파 방송 뉴스든 네. 혹은 아니면 정상적인 언론 매체라면 어디도 이런 어떤 흉악한 범죄가 발생했을 때 그 사람의 고향이 궁금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그게 왜 정말로요. 궁금합니까 네, 그게 네, 네. 그 이제 그 사람의 고향이 어딘지가 그 범죄의 성격이나 사건의 성격을 전혀 설명해주지 않기 때문에 네. 사실은 거기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데 이런 이슈가 발생했을 때 고향이 어딘지를 묻는 그 특유의 커뮤니티 채널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네. 그 중에 대표적인 채널이 이제 뭐 우리 시청자분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일베 같은 네. 그런 이제 극우 성향의 커뮤니티 사이트들에서 주로 이런 이슈가 네. 심지어 조주빈 사례뿐만이 아니고 네. 어떤 흉악한 범죄가 터지든 제일 먼저 이 발생하는 그 가짜 뉴스가 제 전라도 출신이다. 이게 정말 거의 조건 반사식으로 바로 발생합니다. 이런 식의 가짜 뉴스들이
뭐 일베를 비롯한 뭐 DC 인사이드나 뭐 이런 어떤 이 극우 성향을 띠고 있는 일부 채널에서 만들어지면 네. 그게 다시 뭐 카톡 같은 그 이게 뭐 메신저를 통해서 네. 더 많이 퍼져나가는 그런 양상을 지금 띠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 그거 유튜버들도 여기 한 몫을 하십니다. 네. 이분은 고향과 더불어 어떤 사람이 어떤 정치적 지향을 가졌다라고 방송에서 이렇게 저희가 굳이 재생하진 않겠습니다. 네. 조회수를 제가 1이라도 올려주기가 싫어서요. 요 이슈에 대해서 좀 한 번 더 설명을 드리자면 네네네. 뭐 조주빈의 고향이 어디냐라는 거는 그의 어떤 흉악한 그 범죄 행위와는 사실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는 뭐 당연한 거고 네네. 또 하나는 뭐냐면 실제로는 이 사람이 생활하고 이게 자라왔던 환경이 전라도 지역하고는 정말 아무런 상관이 없는 맞습니다. 인천 지역이라는 거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심지어 대학교까지도 인천 지역에서 나왔고 네. 현재 생활하고 있었던 그 거주지도 인천인 걸로 알려져 있고 네. 그래서 이 이슈가 터지자마자 네. 바로 남원시에서 부랴부랴 그걸 확인을 해가지고 그런 사실 없다. 이걸 확인해야 됐을 정도로 남원시 관계자들이 이제 기자들을 통해서 해명을 해야 됐을 정도로 이게 좀 문제가 왜냐면 됐습니다. 이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키트리를 통해서 기사화가 됐어요. 왜 그러시는 거죠? 그분들도 이제 일종의 장사라고 할 수 그렇죠. 있는데 제가 이제 유튜버를 그 많이 저격하는 방송을 만들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이게 돈이 된다는 걸 눈치를 챈 거예요. 맞습니다. 예, 이거를 이제 그대로 받아가지고 유튜브 방송으로 만들었을 때 조회수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이런 방송들이 뭐 10만 회, 20만 회는 이제 쉽게 나오고 네. 시기를 잘 타가지고 만약에 어떤 흐름을 타버리면 100만 조회수를 넘어가는 그런 이 대박 영상들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에버그린 콘텐츠가 돼서 그렇죠. 계속 때마다 영화 다시 소환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지금 뭐 2PM 뭐 옛날 영상, 뭐 탑골 영상, 잭스키스 영상 올라오듯이 그렇게 올라옵니다. 계속 올라옵니다. 최근에 네. 그런 어떤 에버그린 영상 대표 중에 하나는 베네수엘라를 가지고 이제 가짜 뉴스를 생산한 거예요. 네. 한국이 곧 베네수엘라처럼 망할 거다. 그 이슈를 가지고 만든 영상은 재작년에 만든 게 지금도 회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조회수가 막 200만. 200만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그들에게 돈을 벌게 해주시면 안 됩니다. 정말 답답하네요, 정말. 네. 그렇습니다. 두 번째 이슈를 네, 해볼까요? 그래서 그걸 영상화해서 돈을 버는 사람이 바로 저희가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를 했습니다. 네. 네, 이분입니다. 이분입니다. 네. 그러면 이분이 막 방송에서 그냥 뭐 아무 말이나 하세요. 계속 말씀하시고 뭐 이 사람 조주빈의 신념이 보수적이다. 자기가 지상파 방송상에 직접 제보했고 그 사람이 쓴 글을 보면 그 사람이 진보임을 알 수 있다. 이 사람이 진보이든 보수이든 뭐가 중요합니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아무 중요하지 네. 않아요. 네. 근데 사실 이 소위 이제 우익 유튜버들, 극우 유튜버들 사이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됩니다.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흉악한 범죄자가 어떤 정치적 성향을 갖고 있느냐가 자기의 장사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네. 이 사람이 마음껏 혐오할 수 있는 진보주의자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호도하는 영상을 또 만듭니다. 네. 왜냐하면 초반에 이제 조주빈의 그 이력을 뭐 인터넷에서 추적을 하다 보면 일베 사이트를 만나게 되니까 네. 이 사람이 알려진 그 이메일 주소를 입력을 했더니 일베에 가입돼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는 게 이슈가 되니까 부랴부랴 이 영상을 찍어가지고 아니다. 조주빈이 사실은 진보적인 색채를 띠고 있었던 그런 활동을 많이 했던 사람이다라는 네. 호도를 하려고 한 거죠. 그래서 어떤 거짓된 가짜 이 자료들을 네. 가짜 근거들을 가지고 영상을 찍어서 네. 그 영상이 또한 10만 조회수가 나옵니다. 이게 되고 있는 거죠. 내용을 좀 이게 소개해 주세요. 네. 돈이 되는 거죠? 네, 그런 네. 내용이 이제 이런 겁니다. 네. 네. 이런 건데요. 네, 그러니까 뭐 이제 이 친구 인증을 했다. 네.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자기 유튜브에서 뭐라 그러냐면 뭐 이제 커뮤니티 사이트에 댓글이나 이런 거를 캡처를 해가지고 네. 내가 조주빈 동창인데 학교 다닐 때부터 진보적이었다. 일베 활동 안 했다. 이런 식의 이제 가짜 제보들이 나옵니다. 네. 왜냐면 이제 그 일베 사이트나 이런 데서는 이런 범죄자들과 자기가 연결되는 게 또 싫으니까 네. 이 거짓말을 또 퍼뜨리는 거죠. 그러면 이런 우익 유튜버들, 극우 유튜버들은 그걸 또 캡처를 해가지고 이게 증거다. 네. 조주빈은 진보주의자다.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퍼뜨리는 거죠. 그게 이렇게 이어지는 게 일베에서 시작해서 보수 유튜버가 이걸 받고 다시 이게 카톡으로
유포가 되고 그렇죠. 이 공생 관계가 이렇게 그렇죠. 이어지게 됩니다. 그럼 이제 결국에는 그게 돌고 돌아서 자기의 유튜브 채널로 들어와서 네. 자기 유튜브 영상에 조회수를 올려주게 되고 그 유튜브에 조회수당 광고가 나오니까 그러면 그게 자기의 코인으로 갖다 꽂히게 되는 그 구조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렇죠. 이걸 누가 보나 싶죠. 저도 누가 보나 싶어서 오늘 처음 들어갔는데 구독자가 35만 명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네. 정말?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굉장히 이제 방송국에 저도 오래 일을 했었으니까. 맞아. 예, 보도국의 생리에 익숙하다 보니까 네. 이런 어처구니 없는 가짜뉴스를 보면, 아니, 정말 누가 믿겠어. 저는 진짜 그러니까요. 누가 구독하지 이거를? 네. 딱 보면 저 거짓말인데 티가 너무 나잖아. 저걸 누가 믿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이런 그 가짜뉴스 유튜버들의 어떤 속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매일 영상을 만들고요. 매일 새로운 영상을 올리고 그리고 매일 뭐 라이브 방송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주장하는 이 내용을 계속 반복을 해요. 그리고 결집시키죠 그 사람들이. 그렇죠. 여러분이 이렇게 여기 모이세요. 제가 깃발 흔들겠습니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옆에 있는 다른 가짜뉴스 유튜버가 또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또 옆에 있는 애가 그게 장사가 되는 것 같으니까 또 비슷비슷한 얘기들을 또 확대 재생산을 해요. 네. 그러면 자기들끼리 참고 자료가 됩니다. 유튜버 누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거 진짜다. 그럼 그 옆에 있던 친구가 누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거 진짜다. 네. 이런 식으로 하면 자기들끼리 공신력을 얹어주면서 네. 사실인 것처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듣다 보면 처음에는 좀 의심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도 아니 이게 아무리 그렇다고 아무런 근거가 없는데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얘기를 하겠어? 네. 혹시 문재인 지지자인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의혹을 갖게 되는 순간 이 사람들이 의도하는 대로 되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네네. 저희 댓글창에 BJD2929님께서 역시 팩책 작가 출신은 클래스가 다르다. 이런 댓글 주셨고요. 저희 띵킹트리님께서 이 보스코인은 시장이 어느 정도 되나요? 이런 질문 주셨는데. 제가 사실은 그 얘기도 좀 드렸으면 좋겠는데 저희처럼 이제 정통 뉴스 채널을 주로 구독하시는 분들은 잘 모르시지만 네. 땡의 한수라는 굉장히 거대한 유튜브 그쵸. 채널이 있는데 네. 그 이제 우익 그 유튜브 시장에서 가장 좀 덩치가 큰 그 채널 같은 경우는 가장 올드하기도 하고. 가장 올드하기도 하고요. 구독자가 100만이 넘습니다. 그런 채널은 하루에 영상을 대여섯 개 정도씩을 올리거든요. 근데 매번 영상이 수십만 조회수를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중간 정도 레벨의 이제 가짜뉴스 유튜버들이 저희가 주로 이제 저격을 하는 저희 채널에서 주로 저격을 하는 그 친구들은 보통 한 20만에서 30만, 40만 그 정도 되는 구독자. 그리고 조회수가 평균 한 10만 회 정도, 10만에서 15만 회 정도. 한 컨텐츠. 한 컨텐츠당. 그러다가 일주일에 한두 개씩 대박 컨텐츠가 나오는데 네. 그것들은 30만회, 40만회, 50만회.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정도 규모만 돼도 10만 조회만 돼도 뭐 일테면 한 70만 원, 80만 원씩의 자기 수입이 떨어지니까 네. 그게 누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친구들은 많은 제작 비용이 들어가지도 않아요. 보통 이제 카메라 한 대 그러니까 놓고 뭐 집에서 이렇게. 네네네. 네. 본인이 간단하게 찍고 그것도 뭐 원고를 뭐 이렇게 꼼꼼하게 쓰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전라남도 남원이라고 하는 수준인데 네이버에 검색 좀 해보시고. 네, 그러니까 저도 너무 안타까운 게 이런 친구들이 이렇게 무성의하게 콘텐츠를 만드는데 그걸 소비해주는 사람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대충 만들어도 장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대충 만듭니다. 대충 만들면 이 친구들 입장에서 유리한 게 뭐냐면 막 떠들수록 점점 이야기는 산으로 가고 그럼 사람들이 더 열광한다는 거예요. 그래요? 왜 그럴 것 같으세요? 왜 그러지? 고소를 안 당해서 그래요. 고소를 안 당하는 것도 그렇는데 점점 이 자기 머릿속에 있는 뇌피셜 중심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 자기 구독층, 이 영상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점점 듣고 싶어 하는 말을 할 수 있게 돼요. 거기 취하게 되네요. 그렇죠. 근거를 가지고 얘기할 필요가 없으니까 내 시청자들이 원하는 얘기를 중심으로 계속 썰을 푸는 거죠. 그러면 점점 시청자 입장에서는 저 사람은 정말 사이다야. 내가 딱 듣고 싶은 말을 잘 해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청자 중심으로 돌아가는 유튜브라는 채널의 속성을 아주 잘 파고든 장세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댓글에서도 GUP님께서 이거는 극우도 아니다. 사기 집단, 사기 유튜버라고 재정의해야 된다. 이런 질문 주셨고, 네, 질문 주셨습니다. 실제로 좀 그러한 게요. 이 패턴이 만약에 여기서 조주빈을 가리고 조문순이다. 조두순이다. 죄송합니다. 조두순이다. 흉악한 살인범이다. 똑같이 적용할 수 있습니다. 네, 그대로 집어넣기만 하면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죠. 여기에 그냥 빈칸만 집어넣으면 계속 누군가를 혐오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메커니즘을 만들고 쉽게 가는 거죠. 그래서 쉽고 빠르게 이제 혐오할 수 그 있도록. 일베 친구들의 이
전라도 혐오, 특정 지역 혐오의 패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 일단 어떤 뭐 성범죄라든지 뭐 네. 살인 사건이라든지 무슨 범죄가 터지든지 어디서 일어난 사건인지를 먼저 추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키우는 사건들을 보면 이제 확대 재생산해서 그게 이제 이슈가 되도록 키우는 사건들을 보면 네. 전라도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들을 많이 확대 재생산하는 경향을 보여요. 뭐 네. 이를테면 신안에서 뭐 염전노예 사건이 뭐 터졌다든지 네. 전남 신안에서 아니 전남 신안에서 성범죄가 발생했다든지 네. 그런 거를 이제 계속 스피커를 통해서 키우는 거죠. 사실 전국 어디서나 발생되는 전국 어디서나 건데. 발생하는 일인데 네. 근데 그런 식의 패턴을 보이는 게 이 친구들의 중요한 패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 오늘 굉장히 원래 많은 분들이 시청해주고 계신데요. 역시 헬마우스 구독자분들이 여기 와서 많은 응원을 해주고 계십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우리 구독자님들. 제가 항상 감사드리고 있는 거 아시죠? 그러면 이거는 네. 그러니까 너무 사실이 아니다, 가치가 없다고 해서 이거 그냥 방치하면은 결국 조선족 게이트처럼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제가 어떤 정말 뭐 검찰 수사에 들어간다. 나중에 일이 커질 수도 그렇죠. 있잖아요. 제가 위험성을 느낀 게 그거였어요. 이 이제 가짜뉴스 유튜버들의 덩치가 워낙 커지다 보니까 수십만 그 구독자를 거느린 채널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네. 실제로 여의도 정치권에 영향을 미치는 채널들이 몇몇 등장을 합니다. 그 채널들의 대선 주자급의 정치인들이 출연하길 원하고 맞습니다. 심지어 거기에 출연을 해서 자기의 주요 정치적 어젠다를 던지기도 하고 네. 그렇게 되면 그럴수록 그 채널은 점점 더 이 파워가 강해지는 거죠. 그 악순환이 벌어집니다. 아, 우리 채널이 그렇게 거짓말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럼요. 이 정도 급도 사람도 나오는 그럼요. 방송이다. 이게 뭐 예를 들면 뭐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라든지 네네. 나경원 전 원내대표라든지 이런 거물급 정치인들이 땡의 한수 같은 채널에 나가서 이 패널로 출연을 하니까 그 채널은 야, 이 정도의 정치인들이 출연하는 거대 채널 사실상 언론이야. 이렇게 자리매김을 하게 되고 그 채널들이 실제로 국회에 출입 신청을 해가지고 국회 출입을 하는 언론 매체가 되기도 하고 맞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이제 연속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확대 재생산의 연쇄고리가 네. 장사가 되는 것 때문에 일어나는 건데 장사가 되면 될수록 장사가 더 잘 되게 돼 있습니다. 유튜브의 구조상 이 알고리즘의 속성이 위에 계속 이렇게 그렇죠. 뜨죠. 계속 이 인기 동영상으로 노출이 되고 네네네. 그럴수록 점점 더 유명해지고 네. 더 유명해질수록 공신력이 더 더해지고 네. 이런 악순환이 벌어지는 거죠. 또 네. 거기 출연한 정치인들이 이 자기들 지지자가 모여 있는 이 유튜브 세계에 또 이렇게 현혹되면서 네. 실제로 공적인 자리에서도 자극적인 단어들이 비슷한 발언을 하게 되는 거고. 계속 하게 되고 그러면은 더 오염됩니다. 그렇죠. 이 뉴스를 보지 않았던 사람도 이 정치의 말 때문에 또 오염이 되는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유튜버들이 자주 사용하는 그 언어들이 있는데 그 이제 말하자면 이제 자기를 유명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 코드화한 그 단어들을 특정 단어들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 예를 들면 뭐 이건 이제 전혀 제 의도랑은 상관없이 뭐 문재인 대통령을 두고 네. 뭐 문제 뭐 네네, 뭐라고 삐, 한다든지 네네네. 이제 그런 식의 언어를 계속 사용하니까 그게 정치권으로 역수입이 돼가지고 그 모 야당에서는 그 단어를 실제로 사용하는 그런 식의 이제 현상이 벌어지고 그게 거꾸로 다시 이제 역수입이 되고 이런 이제 악순환이 계속 벌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거대 채널화된 유튜브 채널들이 뭐 시민단체를 따로 자기들이 만든다든지 그렇게 만들어진 시민단체를 가지고 뭐 또 다른 장난질을 합니다. 이를테면 자기 유튜브 채널에서 가짜뉴스를 생산해서 특정 정치인들을 공격하는 그런 영상을 만든 뒤에 그렇게 가짜뉴스가 퍼지면 그걸 근거로 해서 검찰에 고발을 합니다. 자기들이 맞아요. 만든 시민단체를 이용해서 검찰에 고발을 합니다. 그러면 검찰은 고발이 들어오니까 그걸 수사를 합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가 최근에 그 조선족 게이트라는 어처구니 없는 사기극. 그게 검찰 수사로까지 이어진 그 케이스입니다. 네. 결국 그러면 또 검찰력의 낭비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일배라는 우리가 에이 누가 일배하겠어, 누가 일배 보겠어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게 또 돈을 벌려고 유튜브 시장에 들어와서 정당까지 영향을 미치고 검찰까지 영향을 미치고 이게 이렇게 촘촘하게 다 엮여버리죠. 사실 제가 이제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우리처럼 이렇게 뉴스의 양지만 보는 이제 시청자들의 입장에서는 실제로 그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직 인지를 못하고 계세요. 굉장히 큰 시장이 되면서 그 자체로 자가 생산이 가능해졌거든요. 그러면서 더 이상 언론 매체, 기존 언론 매체에 의존하지 않아도 네. 자기들이 어떤 어젠다를 만들고 그거를 정치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뭔가가 돌아가는 거죠. 우리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양지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음지에서 자기 생산을 가능한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게 시장이 분리가 됩니다, 점점.
그래서 시청자층도 분리가 되고 맞아요. 뉴스의 소비층도 분리가 되고 맞습니다. 서로가 만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까 완전히 한 사회 안에서 완전히 다른 세계가 두 개가 있는 게 되는 거죠. 근데 저 세계가 미치는 음지의 세계가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의 숫자가 뭐 3,000명, 4,000명 수준이 아니고 35만 명이라고. 40만 명. 네. 심지어 뭐 수백만 명까지. 그래서 뭐 광화문 광장에 수백만 명이 모인다라고 자기들끼리 이제 얘기를 할 정도로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도 좀 더 신경을 써야 네. 그래야 이 문제를 조금이라도 교정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심지어 세대 간의 소통도 더 이렇게 거대한 벽을 쌓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희 유튜브 채널에 이제 제보 메일을 받는 그 아, 메일이 있는데 네. 거기도 젊은 분들이 카톡 때문에 너무 괴롭다. 맞아요. 부모님이랑 같이 하는 카톡창이나 뭐 네. 친척 어른들이랑 같이 들어있는 단체 채팅창이나 뭐 사장님이랑 같이 있는 뭐 회사 채팅창이나 이런데 이런 가짜뉴스 유튜브들이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보라 그러고 막 네. 그러니까 너무 괴롭다는 거죠. 그렇죠. 예전에는 명절 때만 힘들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카톡으로 계속 힘들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저희 그러면 어떻게 이걸 좀 해결할 수 있습니까? 네. 사실은 뭐 정화 적용이라고 저는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네. 뭐 저희처럼 이제 직접 가짜 뉴스를 타격하는 유튜브 채널들이 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네. 게 이제 저희 이제 개인적인 소망이고 네. 또 하나는 뭐 유튜브를 가볍게 소비하시는 우리 뉴스 시청층에서도 그 한 번쯤은 이제 다른 어떤 대조가 되는 다른 뉴스를 좀 찾아보는 이 클릭 몇 번의 수고로움 정도를 감수할 수 있는 스마트한 시청자층이 더 많아진다면 네. 이 친구들이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아주 가벼운 실천 방법이지만 가능하면 포털에서 어떤 이슈를 검색할 때도 네. 뭐 블로그나 뭐 웹 검색이나 이런 것보다는 이제 뉴스 탭 안에서 검색을 하면 내가 궁금한 게 있었을 때 뭐 조주빈 고향 예를 들면 네, 이런 네. 이슈가 터져서 조주빈이 전라도 출신이라면 누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게 사실인지를 확인할 때는 다른 검색보다는 뉴스 탭 안에서 검색하면 거기에 이제 이미 1차적인 데스킹이 가능한 언론 매체들이 들어와 있으니까요. 네. 그런 데서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 걸르셔도 됩니다. 네. 그런 어떤 최소한의 자기 안전장치를 이제 시청자들이 가지고 계시다면 네. 이런 친구들이 조금 더 빨리 퇴출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너무 듣도 보도 못한 황당한 가짜뉴스가 있다. 이러면 또 이쪽으로 제보해 헬마우스에 주십시오. 제보해 주시고요. 저희 네. 팩트체크 팀에도 꼭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윤장진님께서 이런 거 좀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요? 유튜브 안에서 좀 자정작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라는 질문 주셨는데 일단 구독을 끊으시는 게 왜냐면 이게 사실 돈이 돼서 하는 거거든요. 네, 그것과 또 뭐가 있죠? 그리고 이제 사실 법적 제도적 장치 중에는 이런 어떤 혐오 표현들, 네. 특정 어떤 지역을 혐오하거나 네. 특정 뭐 성별을 혐오하거나 뭐 이런 어떤 특정인을 혐오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더 강력한 장치가 저는 필요하긴 한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저격하는 채널 중에 이런 역사 왜곡을 많이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역사 왜곡이요? 예. 아, 네네네. 네네네. 뭐 5.18 민주화 운동이라든지 네. 제주 아니면 제주 4.3 항쟁이라든지, 사건이라든지 네. 이러한 어떤 역사적으로 이미 평가가 끝난 사건에 대해서도 자기 마음대로 이제 거짓말을 버무려서 그 이제 참사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방식으로 영상을 만드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네. 뭐 이게 소개해드리기도 끔찍할 만큼 뭐 이를테면 4.3 사건의 피해자들을 두고 그 당시에 남로당의 그 폭도들이 많아서 그 사람들을 제거하기 위한 과정에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희생을 당했다. 제주의 당시 피해자들이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해충을 박멸하다 보니까 네. 해충에 대해서 약을 치다 보니까 옆에 있던 이충들도 조금 그렇게 피해를 입은 거예요라는 식의 정말 표현할 수 귀를 없는 저열한, 씻어야겠네요. 정말 귀를 귀를 씻어. 씻고 싶은 네. 그런 저열한 표현들을 합니다. 사실 근데 그런 표현은 단순히 유튜브들이 나서서 저격하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이런 건 정말 혐오 표현으로 규제가 필요한 수준의 문제인 네. 거죠. 이건 좀 어떤 법적 제도적 장치의 정비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또 좀 선거 전에 사실 이런 논의가 좀 됐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좀 늦은 듯 싶지만 아무래도 좀 선거 전인 만큼 또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도 좀 선별해서 뉴스를 좀 판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그 댓글 달아주신 분들 중에 추첨해서 머그컵 드리는 걸 다시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헬마우스 응원해주신 BJD2929님과 GUP님께 소정의 사은품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늦은 시간까지 역시 너무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헬마우스 네, 좀 광고할 시간을 네, 30초 정도. 네. 헬마우스 채널은 이런 이제 가짜 뉴스들을 직접 타격하고 네. 그 유튜브의 공론장을 정화하는 거를 목적으로 만든 채널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네. 이런 친구들이 더 이상 건강한 공론장에 남아 있을 수 없도록 좀 힘을 보태주신다면 더 열심히 제가 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응원해 주고요. 저희 JTBC에서도 특히 팩트체크팀, 제가 몸담았었던 팩트체크팀 많이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금요일 소셜 라이브에서 뵙겠습니다.